오늘은 요새 계속 여론에 나오는 그 여성규, 자유한국당의 여성규와 관련해가지고 간첩 초과 사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여성규라는 3선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죠. 보통 법사위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난 1월 31일 날 의원총회에서 그 김 지사와 관련해가지고 김 지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건 사실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 말 나가고 있나요? 네. 이 같은 날 김진태가 19대 대선이 무효라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대선 불복이냐고 물어보니까 선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불복이 아니다. 김진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날 그 설날 앞두고 홍준표는 여론 조작으로 진행된 불법 대선이지만 무효를 주장하진 않겠다. 대신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석방할 때가 됐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쿠데타로 집권했다가 재판받은 그 노태우와 그리고 전두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오래 구금되지는 않았다면서 석방돼야 한다는 말을 했죠. 홍준표의 이 워딩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노태우와 전두환을 사면하면 안 되는 거였죠. 당시에 대국민 화합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을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한참 지나서 홍준표가 그걸 가지고 그러니 박근혜도 이명박도 내보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면 그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꼭 지금 상황에서도 그걸 이용하는 거죠. 마치 판례와 같이 성창호가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 법정 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리니까 그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걸 떠나서 판결은 났으니까 사법부의 판결이 났으니까 그걸 전제로 여상규, 김진태,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걸 전제로 그걸 토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언론들을 비롯해서 여당 측 인사들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들까지도 계속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엉성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사법부 독립을 부정했습니까? 성창호 판결이 이상하다는 거지? 자꾸 이 두 개를 구분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명수 대법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성창호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김명수 대법관이 아침에 인터뷰를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개개인 법관 공격은 부적절하다 라는 말을 했어요. 판결은 비판해도 되는데 법관 개인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TV하고 계약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연합뉴스TV만 위주로 많이 보고 편집하고 그러는데 이 연합뉴스TV에서도 진보적인 지식인들, 진보적인 패널들이 나와갖고 거의 100이면 100 똑같은 하는 말이 뭐냐면 김명수 대법관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은 비판하지만 개인을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만 생각해보면은 판결을 비판하는데 어떻게 그 판결을 한 판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죠?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상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이상한 판결을 내린 판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판사를 비판하는 거죠. 그게 왜
이 판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부적절한 판결을 내렸는지, 지금까지 이 판사가 어떤 판사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판결을 내려왔었는지, 그걸 소급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판사 개인을 비판하지 않고 사법부 그 자체를 비판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더 문제고, 그거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난 잘못된 판사들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사법농단 세력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혹은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판사들의 일탈된 판결들을 비판하는 게 올바른 거죠. 무슨 말만 멋있게 판결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지만 개개인 법관 공격은 부적절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구 씨가 진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여성규 씨가 지난 2월 4일 날 본인 홈페이지에 김경주 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좀 썼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꼭 말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말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규는 법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법관 여러분들한테 이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적인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길만이 법관 여러분의 명예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성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규도 판사 출신이니까요. 법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죠. 그러면 과연 진짜로 이 말이 맞을까? 보통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지금 여성은 그 말을 하는 거죠. 사법부야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니까 여당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행정부와 독립해서 떳떳하게 법리에 따라 재판하라는 거죠.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전두환의 안기부,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원이 아무리 공작을 하고 아무리 조작을 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고 해도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마지막 판결만 제대로 내린다면 늦게라도 개인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판사는 분명히, 사법부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규가 한 말들, 판결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지 말라, 법관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라, 이런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사법부가 그렇게 해왔냐는 거죠.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정치검사들이 폐악질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폐악질, 이런 공작, 조작, 인권 유린에 마지막에 최종적인 종지부를 찍은 거는 항상 판사들이었어요. 그 판사들이 판결 내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의 조작과 공작은요, 그냥 공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자한당 곽상도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강기훈 씨는 실형 3년에 평생 유서대필 가해자로서 범인이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살다가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곽상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지만 사실 이 사건 역시도 최종 판결은 누가 내린 겁니까? 1심, 2심, 대법원까지 어떤 판사도 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무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무 증거가 없었고
응? 당시 국가수연구원 그 사람도 굉장히 근거 없는 그 사람의 이거는 강기훈의 필적에 맞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실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고요, 판사들이. 그럼 이런 판사들의 말이 다 존중해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약칭 진실화해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실화해위라고 할게요. 이 진실화해위가 출범하고 그때 재심 권고받고 그리고 나서야 2015년에 무죄가 나온 거라고요. 세계 최대의 세계 최악의 사법사형이라고 불려지는 인혁단 사건 1975년 4월 8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사형을 선고했죠. 이거는 중앙정부가 간첩 조작 사건으로 그 사형수 8명에게 판결 18시간 만에 바로 사형 집행을 시킨 정말 이 근대 사회에 들어와갖고 있을 수 없는 사법살인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판결, 최종 판결, 우린 맨날 중앙정부 얘기만 하는데 중앙정부가 조작한 거를 나중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합의해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사법부가 무슨 인권을 채워 모릅니까? 오히려 인권을 위한 최대 보루 방패가 아니고 그 인권을 유린하는 최종적인 칼이고 검인 거예요. 이럴 때는. 1심 판결이 바뀐 다음에 1심 판결을 받고 2심에서 1심 판결과 다른 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또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재판 과정에서 있는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뭐 증언이 바뀐다거나 증거가 나온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아무 근거 없이 판결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다 양보하고 최소한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끝났어. 1심, 2심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원래 대법원 판결 끝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이젠 과거사 이 진상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하는 건데 그런 데서 진실화해위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재심해라. 권고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열고 그리고 다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그런 재심받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조작이고 다 공작이고 고문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나온 이 재판이라는 게 너무 명확한 것들만 재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런 데서 재심으로 무죄가 나온 그 재판들의 당시 담당 검사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과하고 법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은 못 지더라도 그들이 최소한 사람이라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하지도 않잖아요.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오히려 떳떳하게 고위공직에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활동하고. 지난 2016년 1월 달에 한겨레가 과거사 그 재심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무죄로 확정된 75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당시의 책임자 50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505명 중에서 280명이 현직 변호사로 있고요. 11명이 그 대법관, 헌재 혹은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법사위원장 한나라당의 여상규지요. 여상규. 이 여상규가 지금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정당하다. 문재인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조사해야 한다. 막 그렇게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죠. 사법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방패인데 여상규는 본인이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해야 할 그 결정적인 시간에 인권 유린에 있어서 결정적인 칼, 창의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1981년 진도 간첩단 사건이라고 불리는 조작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인 씨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쓴 김정인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석대른 씨에게 18년 옥살이, 그러니까 무기지정을 선고해서 18년 옥살이를 하게 한 사람이 이 여상규예요. 2007년에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로 이 진도 간첩단 사건이 다시 재심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석대른 씨, 앞에 보인 사진에 석대른 씨는 2028년 만인 2009년 1월 22일에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사형 선고받은 김정인 씨는 2010년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김정인 씨는 1985년에 사형 집행당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석대른 씨는 81년에 선고받고 무기징역 선고받고 18년간 옥살이하고 1999년인가요? 98년에 그때 가석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2009년 10년 만에 무죄가 됐어요. 물론 기쁘죠. 풀렸으니까.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인생을 이렇게 망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BS가 여상규 의원에게 당시 당신의 1심 판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느끼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웃기고 앉아있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기자에. 웃기고 앉아있냐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며요. 그러면 지새끼가 지가 했던 판결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인권 유린 당했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진실화해위에서 재심 권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재판을 열어서 무죄가 났으면 이 여상규가 내린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상규의 판결은 탄핵받은 거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재판에서 1심 판결과 다른 2심이 나온 그 정도가 아니에요. 판결이 완전히 끝난 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건 너무 이상하는 거야. 너무 조작된 거야. 의심되는 거를 다시 끄집어서 판결 내려갖고 무죄를 준 거라고. 그럼 그때 이 판결 내린 김정인 씨에게 사형 내리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에게 무기징역 내린 석대른 씨한테 무기징역 내린 이 여상규의 이 판결은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본인이 내가 잘못했거든 인정을 해야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며요. 그런데 존중합니까? 재판부가 여상규의 판결을 탄핵할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건은 고문과 고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상규 비롯해가지고 모든 판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그냥 걷어만 보라고 해도 그럼 고문의 상처를 보기만 해도 고문인 게 뻔한 건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에 책임을 물으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웃기고 앉아있네.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같이 사법개혁의 중요한 시기에 그 사법개혁과 관련해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과가 뭐가 필요해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은 지금 다 수사받고 그리고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자기 일을 하다가 과실치사 하면은 다 처벌 당하잖아요. 처벌. 과실치사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왜 판사들은 자기들의 이런 권한 남용, 이런 무책임한 판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그렇게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보내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 과실치사 적용이 안 되죠? 이거 너무 이상한 겁니다. 다 범죄자들이에요, 이것들은.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냐고요, 범죄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지.